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진화라는 그 아득하고 긴 역사 속에서 단 7만 년, 고작 7만 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가 어떻게 똑같이 생겼던 우리 조상들의 몸을 빚어내어 지금처럼 놀랍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오늘 생물학적 증거와 역사적인 기록들을 바탕으로 지구라는 거대한 조각가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남겨놓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여정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아프리카를 떠나는 인류의 위대한 이주를 시작으로 해서 기후와 고도라는 가혹한 환경이 우리 몸을 어떻게 조각했는지, 그리고 조상들의 끔찍했던 전염병이 어떻게 우리 유전자를 바꿔놓았는지, 또 햇빛과 피부색 사이에는 어떤 생존의 줄다리기가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뒤집는 0.1%의 진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만 년 전, 아프리카의 어느 넓은 평원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살던 대륙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정말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북쪽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조차 몰랐겠지만 이 작은 한 걸음이 앞으로 인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엄청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았던 한 무리의 인간이 단 7만 년 만에 이토록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진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시 아프리카에 머물러 있던 이 작은 마을 사람들 사이의 유전적 차이가요, 놀랍게도 지금 현대의 한국인과 지구 반대편 브라질인 사이의 유전적 차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엄청난 다양성은 이미 아프리카 안에서 폭발할 준비를 장전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게 발길이 닿는 대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향해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뿔뿔이 흩어지며 이동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자기들 앞에 대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프리카의 익숙한 평원과는 완전히 다른 낯설고 가혹한 세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지구라는 환경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몸을 깎고 다듬어내는 아주 무자비하면서도 정교한 조각가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환경 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건 바로 우리의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극한의 기후 조건은 우리 몸의 끄트머리, 그러니까 팔다리의 길이나 전체적인 체형을 완전히 뜯어 고치도록 강요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몸 그 자체가 가장 효율적인 생존 도구가 되어야만 했으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섭씨 40도를 넘나들고 서늘한 나무근을 하나 찾기 힘든 케냐의 사바나, 그곳에서 수천 년을 버텨온 마사이족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은 남성 평균 키가 무려 183cm에 달합니다. 길고 가느다란 팔다리를 가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펄펄 끓는 열기를 밖으로 빠르게 빼내는 에어컨 라디에이터 같은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반면에 같은 아프리카 대륙이지만 습도가 무려 90%에 달해서 땀이 증발조차 하지 않는 콩고의 백백한 열대우림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음부티 피그니족인데요. 이분들의 평균 키는 144cm입니다. 아주 작고 콤팩트한 체형을 가졌죠. 우거진 숲의 덩굴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사냥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몸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서 그 끔찍하고 치명적인 더위를 견디게 해주었거든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기후라는 놈이 이들의 키를 무려 40cm에서 50cm나 벌려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발길을 돌려서 해발 4,000m가 훌쩍 넘는 깎아지른 고산지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평지보다 산소가 무려 40%나 부족한 아주 숨막히는 곳입니다. 평범한 평지 사람이라면 고산병으로 폐에 물이 차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이 가혹한 곳에서 진화는 치명적인 산소 부족이라는 까다로운 퍼즐을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재미있게도 산맥마다 해답이 달랐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사람들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들이마시는 공기 자체가 적으니 아예 폐 크기를 30%나 확 키워버리고 피 속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적혈구를 꽉꽉 채워 넣은 거죠. 하지만 여기엔 피가 끈적해진다는 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티베트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기발한 길을 찾았어요. 놀랍게도 이들은 5만 년 전에 이미 멸종해버린 인류의 친척 데니소바인으로부터 특별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대신 단순히 호흡 자체를 평지 사람들보다 50%나 더 깊고 빠르게 하는 방식을 택했죠. 똑같은 산소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는데 진화가 내놓은 해답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하지만 그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정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겉모습과 뼈, 폐의 크기를 바꾼 것이
기후와 자연 환경이라면요. 우리 몸속 깊은 곳, 내장과 유전자의 암호를 싹 다시 써버린 건 바로 조상들의 밥상, 그리고 역사적인 비극들이었습니다. 약 7,500년 전 동유럽 지역에서 아주 작은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원래 모든 포유류는 젖을 떼고 어른이 되면 우유를 소화하는 생물학적 스위치가 딱 꺼지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른이 되어서도 이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돌연변이가 태어난 겁니다.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그냥 저 사람은 속도 참 좋네 하고 넘어갈 좀 특이한 사람에 불과했겠지만 기막히게도 마침 이 시기가 인류가 소와 양을 가축으로 키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농사를 망치고 겨울에 먹을 곡식이 뚝 떨어져도 매일 젖을 짜서 엄청난 칼로리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들은 그 척박한 추위를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라떼를 마시고 우유를 소화하는 이 능력은요, 사실 그 혹독했던 겨울을 끈질기게 버텨낸 조상들의 치열한 생존 기록인 셈입니다.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혹시 회식 자리에서 맥주 딱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개지는 분들 계시죠? 술 못 먹는다고 억울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생존 장치거든요. 3000년 전쯤 중국 남부에서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식수원이 오염되자 사람들은 물 대신 안전한 발효음료,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술을 너무 잘 마시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폭음을 하다가 일찍 죽어버렸지만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지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돌연변이를 가졌던 사람들은 겁이 나서라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술 마실 때 얼굴이 빨개지는 건요, 3000년 전 벼농사 짓던 조상님이 여러분 몸에 친절하게 심어놓으신 완벽한 과음 방지 시스템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후나 식단이 수천 년에 걸쳐서 서서히 우리 몸을 바꾼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조각가도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인류의 유전자를 쳐내버린 사건이었죠. 바로 기원후 흑사병이라는 끔찍한 검은 그림자가 유럽 전역을 덮쳐버린 그 해입니다. 순식간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끔찍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절반은 죽고 남은 절반은 살아남았을까요? 이게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면역세포 표면을 잘 보면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오는 아주 작은 문 같은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의 유전자에서 암호글자 32개가 쏙 빠져버리는 바람에 이 문이 완전히 고장나서 꽉 닫혀버린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평소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전자 결함이었지만 흑사병이 들이닥쳤을 때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바로 이 고장난 문을 가진 자들만이 흑사병 세균의 침투를 완벽하게 막아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평소엔 쓸모없던 결함이 그야말로 생존의 마스터키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기막힌 반전은 무려 600년이나 지난 뒤에 등장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체에 침투하는지를 뼈 빠지게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HIV 바이러스가 600년 전 흑사병 세균이 쓰고 들어왔던 바로 그 똑같은 문을 통해서 세포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14세기 흑사병의 지옥에서 살아남아 그 고장난 문을 물려받은 후손들은요, 오늘날 HIV 바이러스에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저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참극이 만들어낸 유전자의 기막힌 우연,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이제 인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비극을 낳았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피부색이죠. 우리는 종종 피부색에 온갖 사회적, 문화적 잣대를 들이대며 차별을 하지만요.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부색은 그저 태양빛과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 벌인 아주 정교한 균형 잡기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 균형의 공식은 생각보다 아주 명확하고 단순해요. 적도 근처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맹렬하게 쏟아지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의 정자 생산과 태화 발달에 꼭 필요한 엽산이 파괴되는 걸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천연 자외선 차단제인 멜라닌 색소를 가득 채워서 어두운 피부를 갖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유지하려면 비타민 D를 합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햇빛, 그러니까 자외선 B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북쪽 고위도 지방은 햇빛이 너무 약했던 겁니다. 결국 비타민 D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겹겹이 두르고 있던 멜라닌이라는 차단제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밝은 피부를 선택한 자들만이 북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화의 목적이 오로지 생존, 딱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북극해 근처 꽁꽁 언 고위도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 족분들인데요. 이분들은 햇빛이 거의 없는 곳에 살면서도 여전히 피부색이 어둡습니다. 북유럽 사람들처럼 하얗게 밝아지지 않았어요. 바로 이들의 독특한 식습관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날 생선과 바다 표본 고기를 주식으로 사 먹거든요. 효율 떨어지게 피부로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를 합성하지 않아도 먹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넉넉하게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라는 건 특정 인종의 특권이나 열등함이 아니라 그저 순전히 살아남기 위해 그 환경에 적응한 생물학적 흔적이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진화의 속도와 전혀 맞지 않게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역사상 참 비극적인 사건이죠. 노예 무역은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을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한 고위도 지역으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수만 년에 걸쳐서 뜨거운 태양에 완벽하게 맞춰 적응했던 몸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리자 이들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과 뼈가 휘어지는 구루병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이 슬픈 역사의 생물학적인 후유증은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요. 현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비타민 D 수치가 백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 불평등의 큰 원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바나부터 흑사병의 창궐에 이르기까지 지구가 7만 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몸을 깎아내고 유전자를 조작해 왔는지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연하게 달라 보이는 우리 현대인간들 사이에 실제 유전적인 차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단 0.1%입니다. 네, 진짜 0.1%요. 키가 190cm에 달하는 꽁충한 마사이족이든 우유를 벌컥벌컥 잘 소화하는 동유럽 사람이든 술 한 잔에 얼굴이 붉어지는 아시아인이든 이 모든 눈부신 진화의 결과물을 싹 다 합쳐봐야 우리 전체 유전자의 0.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99.9%는요. 7만 년 전 처음 아프리카 평원을 걸어 나왔던 그 조상들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눈에는 피부색도 너무 다르고 키 차이도 엄청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뼛속까지 뜯어보면 키가 190cm인 사람과 144cm인 사람의 유전적 차이는요. 우리가 흔히 보는 동네의 조그마한 치와와와 자기 몸집만한 거대한 그레이티데인 반려견 사이의 유전적 차이보다도 아주 훨씬 작습니다. 사실상 거의 껍데기만 살짝 다를 뿐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같은 종이라는 거죠. 인종이라는 건 결코 사람의 우열을 가르거나 편을 나누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여기는 태양이 너무 뜨거웠어, 저기는 산소가 턱없이 부족했지, 이때는 정말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어 라면서 오늘 우리는 아주 거대한 서사를 따라갈 겁니다. 지구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꾹꾹 눌러 쓴 치열한 생존의 일기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길에서 마주하는 서로의 다른 모습들은요, 이 가혹하고 변덕스러운 지구에서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나에게 생명을 이어준 우리 위대한 조상들의 훈장 같은 흔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의 유전자 일기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문장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가 겪어내는 이 환경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어떤 새로운 유전자의 편지를 남기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다르면서도 또 얼마나 똑같은 존재인지 생각해 보세요.